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20일 퓨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성장성이다. 이렇게 큰 제목을 지었고 선반영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은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하락 없이 변동폭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이 얼마만큼 안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 상황이나 업황이 되게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틀 뒤에 있을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 가격을 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떤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퓨릿의 실적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22년도 때 소폭 상승을 했다가 23년도에 좀 꺾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23년도까지 계속해서 큰 하락을 보였었는데 살짝 반등 이후에 소폭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시장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흐름으로 잘 버텼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릭 같은 경우는 지금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들어가는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신너 이런 부분들이 사용량이 이전보다 확연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소부장 기업들에 비해서 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24년도 1분기 실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적어볼게요. 여기 얼마 나왔냐면은 한 281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8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단순하게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소폭 못 미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전보다 개선되어졌다는 점이 없다는 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출 성장이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실적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이나 실적 회복 같은 부분은 지금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시장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퓨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라는 요인은 분명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공정 자체가 미세 공정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포토 공정이라든지 시각 공정 같은 경우는 스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소재 부품들은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퓨릿의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여야 되고, 그나마 지금 실적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HBM 관련된 D램 사용량이 판매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전반적인 업황이 다 살아나야지 매출이 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지금은 하반기 정도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퓨릿에 대한 퓨릿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인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뉴스 기사를 한 2개 정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시장이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앞두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자체가 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뭐 퓨릿의 주가에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관심은 없겠지만, 엔비디아가 상징하는 바가 지금 AI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 AI를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장에 가이던스가 있겠죠. 예상치.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느냐 아니면 비슷하거나 덜 나오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지금 이전보다 많이 높게 잡혀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AI 성장 기대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수급이나 주가가 한 번 더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제 시장에 뭐 한계치에 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결국에 계속해서 좀 잘 나와줘야지 AI로 낙수효과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 HBM과 관련해서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표인데, 석 달새 계약 부채가 1.2조 원 증가했다라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받은 선수금이 반영되지 않았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만큼 HBM에 대한 수요가 HBM만 해도 거의 1조라는 거는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의 연결 부채라고 한다면 뭐 작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도 한 분기에 2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가 AI가 시장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된다. 22일 날 이렇게 좀 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박스권 하단으로 좀 보였던 이 구간이 지금 좀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새로운 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부근들 요 위치에서 지지 라인들이 좀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 구간 또 이탈을 한다면 그 다음 저점 구간인 또 그 다음 저점, 이런 식으로 층층이 지금 지지 라인을 좀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앞전에 있던 요 음봉의 시초 가격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항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비슷한 가격대가 주봉 11선 가격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1차 목표는 주봉 11선을 돌파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좀 1차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아마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